안녕하세요, 크라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각 스캐너별 제품마다 스캔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고스캔 스파크, 두 번째는 핸디블랙 엘리트, 그 다음은 핸디스캔 30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스캔 스파크 같은 경우에 초당 150만의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고 백색방을 사용해서 이런 텍스처 같은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하적인 형상이나 텍스처 정보만 가지고도 타겟 없이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같은 경우엔 초당 130만 회의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고 광원은 블루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반짝거리거나 샤이니한 제품들 그리고 검은색의 제품들도 현상액 작업을 하지 않고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당 48만의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레드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검은색이나 어느 정도 샤이니하고 빛난 제품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스캔할 제품은 이 크롬 도금이 된 반짝반짝 샤이니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광택 처리가 되어 있는 자동차 보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은 화려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등의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오토바이 헬멧을 준비했고요. 이 안에 보시면 마네킹의 얼굴이나 밑에 받침대 같은 경우엔 검정색인데 스파크로 그리고 307로도 스캔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찍을 제품은 자동차 보닛이고요. 아까 노란색 광택이 저희가 스캔할 제품은 고스캔 스파크 제품.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없이도 형상이나 이런 텍스처 정보 가지고도 스캔이 가능하고요. 3개의 백색광을 감지하는 카메라 그리고 1개의 텍스처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타겟 없이도 잘 스캔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스캔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 색상까지도 스캔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노란색으로 광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캔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겟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상 정보만으로도 트래킹을 잘 잃지 않고 스캔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속도도 보시는 것처럼 초당 150만의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이 정도 크기더라도 빠른 속도로 스캔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광택이 있는 제품들은 현상액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상액 작업 없이도 스캔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핸디블랙 엘리트 이 블루레이저 제품으로 자동차 보닛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고스캔 스파크와는 다르게 이런 형상이나 텍스처 정보만으로는 스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스캔을 위해서 한 영역 안에 6개 이상의 타겟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타겟이 붙여져요. 그래서 타겟은 이미 다 붙인 상태고요. 스캔은 잘 되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은 이미 다 배치하고 읽어드린 상태고요. 타겟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 셔터값만 정확하게 맞추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광택이 나도 저는 현상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무리 없이 스캔이 잘 되고 있고요. 스파크와 속도는 비슷하게 스캔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분들도 타겟이 다 보이면 스캔이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텍스처가 스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파크와 비슷하게 스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속도나 이런 건 비슷한데 정도 같은 경우에 스파크는 50미크론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5미크론입니다. 조금 더 정밀도 높은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이 6개 이상 보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놓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6개 안에 들어오면 다시 트래킹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닛을 핸디 307 레드 레이저 제품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블랙이랑 동일하게 분리 타겟 방식이고 이것도 셔터 값이랑 타겟은 읽어드린 상태고 이 제품 통해서도 이런 노란색의 광택 있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현상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스캔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속도도 초당 48만 정도 되는데 핸디블랙이나 고스캔 스파크 못지않게 충분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광택이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 없이 스캔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초점거리 같은 부분이 핸디블랙보다 아무래도 가까워야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스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찍어볼 제품은 이 화려한 색깔의 오토바이 헬멧 그리고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이 샤이니한 제품입니다. 먼저 찍어볼 제품은 이 오토바이 헬멧이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타겟 없이도 이런 형상이나 텍스처 정보만으로도
트래킹을 놓치지 않고 잘 스캔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검은색, 무광의 검은색은 잘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단추 부분은 실제로 보면 광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상액 작업 없이 스캔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겟 없이도 텍스처나 형상 정보만으로도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위쪽에 광택이 없는 검은색 같은 경우에도 스캔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단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택이 있다 보니까 스캔이 잘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광택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스캔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크와 동일하게 이 헬멧 제품이랑 크롬 도금된 제품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런 오토바이 헬멧에 이런 광택 처리된 제품이 스캔이 잘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블루레이저를 통해서 스캔이 잘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값을 한 2.7 정도로 맞추고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맞추면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파크와 다른 점은 본익과 동일하게 온리 타겟 방식이기 때문에 타겟을 붙여야 한다는 점. 그래도 아까 스파크를 통해서 잘 되지 않았던 광택 있는 부분도 스캔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검은색 부분도 스파크와 동일하게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도 아까 스파크로는 스캔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셔터 값을 조금 더 올리면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검은 부분들, 하얀 부분들 전부 스캔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도도 스파크와 비슷하고요. 이런 하얀 부분들은 공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셔터 값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셔터 값을 맞추고 스캔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하얀색 부분들도 스캔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셔터 값에 따라서 스캔을 진행해주면 데이터를 전부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오토바이 헬멧을 현지 307, 이 레드레이저 제품으로 찍어볼 거고요. 레드레이저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부분들, 단추 부분, 턱 부분은 아마 스캔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에 따른 셔터 값을 이 윗모델 헤디블랙 엘리트, 방금 보여드렸던 헤디블랙 엘리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셔터 값 모드를 통해서 밝은 부분과 검은색 부분을 동시에 스캔할 수 있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런 모드는 지원하지 않고 한 가지 셔터 값을 이용해서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훨씬 더 늦을 것 같습니다. 3 정도로 해서 최대한 검은색 부분에 맞춰서 스캔을 진행할 거고요. 식으로 확실히 검은색을 인식하는 부분에서도 헤디블랙 엘리트보다는 데이터 들어오는 속도는 좀 더 천천히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 위쪽에 무광의 검은색 부분은 레드레이저를 통해서도 스캔은 어느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단추 부분, 이 레드레이저로는 현상 작업 없이는 스캔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셔터 값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찍을 때도 보시면 색깔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는 셔터 부분만 스캔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셔터 값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찍어야 들어오고요. 색깔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 광택이 있는 부분들, 이쪽도 현상 작업 없이는 스캔이 되지 않고요. 이런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셔터 값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 번 찍어야지 전부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찍을 제품은 크롬 도금 처리된 제품이고요. 크롬 도금 처리된 제품도 색감을 통해서 잘 스캔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광 때문에 겉쪽의 데이터 말고 안쪽의 데이터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현상의 작업을 통해서 광을 잡아줘야 스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캔이 되긴 했지만 이런 표면의 노이즈들이 반사 때문에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현상의 작업을 하고 스캔을 하는 게 더 깔끔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파크로는 전혀 스캔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블루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이런 광택이 있고 샤이니한 제품도 스캔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타겟은 이미 읽어둔 상태고요. 셔터 값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스파크와는 다르게 표면 자체도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블루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광을 잡지 않고 스캔이 가능하고요. 미리 읽어놓은 타겟들을 통해서 잡고 위치가 바뀌더라도 알아서 트래킹을 하고요. 다시 갖다 놔도 동일하게 트래킹을 알아서 찾아서 스캐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롬 도금된 제품을 307 레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요. 아마 데이터가 조금 들어오더라도
깔끔하게 들어오고 핸디블랙 엘리트처럼 확실한 데이터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긴 스파크보다는 훨씬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속도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핸디블랙 엘리트와 차이가 나고요. 이 표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굴곡진 부분들, 안쪽에 난반사가 심해지는 부분들은 거의 스캔이 되지 않고요. 그쪽은 스캔이 되긴 되지만 상당히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들어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레드레이저로 스캔하기 위해서는 꼭 현상의 작업을 해야 모두 스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스캐너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요 정리를 하자면 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광학식 장비로 텍스처 취득이 가능하고 타겟이 없이도 형상이나 이런 텍스처 정보만으로도 스캔이 가능하고, 그리고 초당 150만의 측정 속도로 가장 빠른 측정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단점은 샤이니한 제품들이나 광택 있는 제품들에선 백색광이기 때문에 현상의 작업 없이는 스캔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307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측정 속도는 이 두 제품보다 가장 느리고 초당 48만의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고, 레드 레이저이기 때문에 크롬이나 샤이니한 제품들 그리고 광택 있는 제품들에는 확실히 핸디블랙 엘리트와는 다르게 색깔이 다양한 이런 제품을 찍을 때는 셔터 값이 한 가지 모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셔터 값을 조절해 가면서 스캔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핸디블랙 엘리트 같은 경우는 스파크는 이제 타겟 없이 형상 그리고 텍스처 정보만으로 스캔 가능하지만 무조건 타겟을 써야 된다는 점 외에 샤이니한 제품들, 광택 있는 제품들에서도 충분히 현상 작업 없이도 스캔이 가능했고, 속도도 초당 130만의 측정 속도 전혀 느리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때도 두 가지 셔터감 모드를 통해서 색을 구분해서 텍스처 색상까지 스캔이 안 됐지만 이런 색상을 구별해서 메시 데이터를 얻어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들의 특징들 그리고 장점, 단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